기술 번역은 처음이지? 초보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7가지. 안녕하세요. 영한 한영 기술 번역가 로라입니다. 처음 번역에 관심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기술 번역 어떻게 시작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술 번역을 막 접한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17가지 질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서 제가 겪은 경험과 우리 수강생님들의 사례를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기술 번역이 뭐예요? 기술 번역은 특정한 전문 분야의 정보를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IT 매뉴얼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번역, 그리고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가는 UI, 그다음에 의료 장비의 설명서, 마케팅 컨텐츠, 기업의 보고서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문서들은 보통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문학 번역처럼 감성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사실 중심의 명료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click the submit button to complete the process 이런 문장이 있다면 이걸 번역을 할 때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절차를 완료하십시오. 이렇게 감정을 표현한다기보다 논리적인 문장의 구조와 정확하게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술 번역 분야는 기술 실무와 굉장히 밀접해서 본인의 번역 실력이 좋기만 하다면 꾸준히 일감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시장입니다. 두 번째 질문. 다른 번역이랑은 뭐가 달라요? 기술 번역과 문학, 영상, 출판 번역은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문학 번역은 감정, 그리고 이 문장의 스타일, 문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죠. 그리고 문학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사용한다라는 특징이 있고, 영상 번역은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죠. 장면마다 대사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축약해서 전달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술 번역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분야예요. 그래서 용어를 일관되게 써줘야 되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논리적인 표현을 써줘야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기술 번역은 읽는 사람이 그 글을 읽고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작성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문체가 스타일이 간결해야 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술 번역 문서에 등장하는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도 통일성 있게 번역을 처리해 줘야 되고요. 같은 개념을 처리할 때, 번역할 때는 항상 같은 표현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점이 간단하게 기술 번역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질문은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기술 번역을 할 수 있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아요. 많은 분들이 영어 말하기, 그러니까 영어 회화 실력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기술 번역에서는 영어 회화 실력보다는 영어의 독해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어의 독해력도 중요해요. 핵심 능력은 예를 들어서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 예를 들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고 또 수동태나 관계사, 전치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모호한 표현을 정확히 분석해내는 능력도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영어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The system which was initially developed by the vendor has been updated. 이 문장에서 기술 번역가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어떤 시스템인지, 누가 개발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 정보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말을 잘하는 것보다 글을 정확하고 깊이 이해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네 번째 질문은 번역 전공 안 했는데 번역가 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물론 가능합니다.
실제로 번역가들의 대부분이 문과, 이과 또는 번역과 전혀 관계없는 전공을 하신 분들도 있고 일부 번역가님들의 경우는 고졸,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전공을 했다 안 했다 보다 번역 실력이 훈련되어 있는가 아닌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공보다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 두 번째는 번역 훈련 경험이 충분히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 번역 포트폴리오를 말하는 것인데 번역 포트폴리오가 있는지 그리고 실무 경험을 어느 정도 해봤는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번역을 전공했는데 번역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이론적인 번역의 배경은 가지고 있겠지만 실무 훈련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번역 이론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기술 번역가나 번역가로 일하는 것에 충분하진 않다. 실제로 필수적인 조건은 실무 경험 아니면 번역 훈련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기술 번역 업계를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대로 기술 번역 훈련을 받는 분이 기술 번역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50대 초반인데요.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너무 좋은 타이밍이에요. 번역은 나이에 상관없이 시작할 수 있는 평생 직업인데요. 조금 연령이 있는 상태에서 번역을 늦게 시작하신 분들의 이점은 한국어 실력이 20대 한국인보다 50대 한국인의 한국어 실력이 훨씬 더 깊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살아가셨다면 그 30년 이상의 한국어 인풋이 더 많이 누적되어 있고 축적되어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번역은 모국어를 잘해야지만 번역도 잘해낼 수 있거든요. 모국어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유리할 수 있다. 번역가라는 직업의 장점은 체력을 요하는 부분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몸을 쓰는 것보다는 집중력, 그리고 이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 여기에 좀 중심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재택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도 있고, 그리고 번역가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일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의 번역 품질이 괜찮은가? 그 두 가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제 나이가 이런데요.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너무 좋은 타이밍이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던지 간에. 그런데 만약에 10대라면 10대인 분들은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주제로 한국어 인풋을 늘려주셔야 한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본업은 따로 있는데 기술 번역을 부업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인데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2019년쯤에 한국인 번역가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응답해주신 분들의 한 70% 정도가 부업으로 기술 번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업으로 기술 번역 일을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부업으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때부터 이제 중요한 게 본인의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데요. 본인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게끔 그리고 기술 번역가로 일감을 받으려면 훈련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교육을 받는다든지 훈련을 하면서 기술 번역가 대비하는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가 있는데 이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빼셔야 되고 그래서 시간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초반에 번역의 감을 먼저 익히셔야 되는데요. 기술 번역 업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초보가 맨 처음 뭐부터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기술 번역가로 데뷔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바로 일감을 받고 또 꾸준히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작업을 혼자 알아가시는 거는 정말 쉽지 않고, 일단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많은 정보를 보실 텐데,
있는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많은 정보들이 정말 전문가가 그 글을 작성했는지 우리가 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실 때는 자리를 잡은 경력 번역가 또는 전문가의 그런 그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 가능하면 해외 고객과 거래를 해봤고, 그리고 해외 고객과 거래하면서 자기의 번역가로서 번역가 몸값을 올려봤고,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실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번역에 대한 감을 익혔다면 그 다음에는 번역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거나 캡툴을 익힌다거나 또는 본인의 번역 경험을 좀 더 쌓아본다거나 예를 들어서 번역 봉사 같은 것 통해서 번역 경험을 쌓아보시면 좋은데 요즘 번역 봉사할 만한 곳이 많이 없어요. 거의 기회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꼭 잡으시길 바랄게요. 다음 질문은 번역 봉사 어디 가서 하면 될까요? 요즘에 번역 봉사 할 만한 곳이 거의 없어요. 번역 봉사 여기 가서 하세요? 저기 가서 하세요? 저도 예전에 그런 팁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팁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아버려서 번역 실력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번역 봉사만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번역 봉사 하시는 분들 들어가서 이제 번역 품질을 보면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번역 초반에 이제 번역 작업을 너무 엉망으로 해버리면 그게 감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번역은 쓸 수 없는 번역이 돼요. 그래서 아무튼 번역 훈련을 받고 나서 번역 봉사를 하셔야지 훈련 받기 전에 이 순서를 이렇게 뒤바꿔 버리시면 내가 시간을 좀 앞당겨 보려고 하는 나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 이 점 주의하시고 요즘은 번역 프로젝트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초보가 번역 프로젝트를 알아서 만드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주변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제가 운영하는 기술 번역 풀패키지에서 제공해드리는 번역 봉사 프로젝트 기회를 활용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본인이 스스로 번역 봉사 프로젝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주의사항은 너무나 많은 방대한 주제들이 있는데 아무 주제는 선택하시면 안 되고 현재 지금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번역 일감이 많은 또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주제로 번역 봉사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 번역 봉사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된다. 근데 초보가 기술 번역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내 스스로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문제점은 나의 번역 품질을 감수해주고 검토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 그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시간을 훨씬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다음 질문은 인공지능이 번역을 다 하는데 번역가 필요한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요즘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제 번역가는 없어지는 직업 아닌가요? 근데 왜 번역을 배우죠? 이런 악플이 가끔 달리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실무 현장에서 AI 번역이 처리할 수 없는 영역이 여전히 굉장히 많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점들을 몇 가지 짚어보면 문맥을 이해할 줄 몰라요. 이는 사람들이 일일이 이 문맥은 이런 거야 이렇게 다 알려줘야 된다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고 문화적으로 이 배경,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아주 역시나 치명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것과 연결되어서 뉘앙스를 좀 적절히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많이 미흡하다. 이 부분, 세 가지 다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인공지능 번역에게 아주 중요한 문서를 틱 이렇게 맡겨놓고 그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 번역가가 반드시 개입하고 검토하고 수정하고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치명적인 문제점은 전문 용어를 오역을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T 문서에서 development 이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 맥락에 따라서 이 development를 배포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설치, 전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처리가 됩니다. 맥락에 맞춰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 번역의 한계는 맥락을 읽을 줄 몰라요. 사람이 그 맥락을 대신 읽고 코멘트를 다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MTPE라고 하는 분야도 있는데요. 뭐 최근에 생긴 건 아니고 MTP라는 건 Machine Translation Post Editing. 그러니까 기계가 먼저 초벌 작업을 하고 사람이 수정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 작업을 해보면 초벌 작업이 아니다. 거의 처음부터 번역을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AI 번역을 사람이 다듬어 줘야 되는 그런 일인데요. 이러한 분야의 일감도 많긴 합니다. 이러한 MTP 작업을 주로 이제 초보 번역가들이 하시고 초보 번역가님들이 경력이 좀 쌓이면 MTP 작업은 안 하고 좀 더 전문적인 작업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번역을 알아서 다 대신해 준다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